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비상 계획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73명. 하루 전보다 13명 늘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엿새 동안 400명대에서 계속 늘어 정부가 현재 의료 체계로 관리 가능하다고 밝힌 500명 기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153명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2,500명대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는 필연적이고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감당 가능하다며 비상 계획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도권 병상은 많이 찼지만 비수도권은 아직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치를 내보면 중환자 병상 1,125개 중 469개가 남아 있어 41.7%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경우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지표 등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이번 주 중에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최근 확산 추세를 보면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50대 연령의 추가 접종 간격을 앞당기는 걸 검토 중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 19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15명이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실에 계시는 분들께서 확진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백신 접종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짐으로써 돌파 감염은 요양시설의 고령층뿐 아니라 지난 7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50대 연령층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50대 확진자 5명 중 3명은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인데 직전주보다 15%포인트 이상 급증한 겁니다. 많이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훨씬 빨리 되는 거죠. 본인이 맞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또 많이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50대 접종 시기를 앞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시행한 것처럼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SNS를 통해 자녀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물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가 접종 뒤 사망한 사례도 접수됐는데 사망자는 1, 2차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80대 여성이고 정부는 추가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판매 장소와 판매량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에 이어 사상 두 번째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요소수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는 주유소에만 팔아야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됩니다.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같은 큰 차는 한 대당 30리터, 승용차는 10리터만 살 수 있습니다. 요소수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되파는 건 금지됩니다. 다만 중고거래나 해외 직구는 개인이 쓸 목적이면 허용됩니다. 신고 의무도 생겼습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매일 생산, 판매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전산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긴급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발동됐습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물가안정법에 따른 건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처음으로 발동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단속 과정에서 찾아낸 요소를 공장에 넘겨 요소수 200만 리터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도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자체적으로 요소 11,700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론을 밝히자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이든 뭐든 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의미를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검찰 수사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갖다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나면 다음 달에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법 협상을 피하지 않겠다며 달라진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를 전제하면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또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건을 달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궁지에 몰리자 조건부 수용론으로 시간 벌기에 나선 거라면서 특검 추천권도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무슨 부산저축은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사가 해가지고 나온 무슨 불법 혐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특검 도입 시점과 수사 범위, 후보자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데다 논의 기간과 수사 기간까지 합치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특검 협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먼저 울산을 찾아 중앙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청년 간담회를 갖고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국제영화제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행보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당사에서 데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방한단과 만난 뒤 오후엔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합니다.